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저는 보험과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보험금을 잘 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보험금을 잘 안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잘 안 주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보험금을 잘 안 주는 이런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들의 특이한 어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중에 오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은 내 보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나 방심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비슷한 패턴들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는 보험금을 잘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상담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의 하소연과 제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할 때도 그런 보험회사들은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에 비해서 작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료 자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의료 자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인터넷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 자문이 뭐냐 하면, 환자의 기록을 가지고, 환자가 모르죠. 환자가 모르는 다른 병원에 가서 이 환자의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보험금 지급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의료자문은 한쪽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사를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 심사 담당자나 또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의 말만 믿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요, 대안을 제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고, 결국 그 동의 때문에 새로운 분쟁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 자문이라는 부분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떤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 방법은 처음부터 한쪽에 불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의료 자문을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이 의료 자문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하시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서류는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의료 자문을 한 내용인데요, 이 의료 자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견은 직접 환자를 진찰한 소견이 아니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의뢰한 보험회사의 내부 참고 자료이므로 소송 자료나 법적 송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는 무효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의료 자문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은 이 의료 자문 내용을 보험회사 직원들이 참고용으로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걸 믿으신 건지, 뭐 그건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의뢰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삭감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문구를 꼭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의료자문을 하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어떤 의료자문을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힘든 일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의료자문이 나한테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근거 또는 삭감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 이 회사들의 지급 심사 담당자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까지 13년 정도 일하면서 갖게 된 일정한 패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보험금 관련된 지급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 제가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다투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그쪽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결론이 안 나는 경우들의 말미에 한참을 이렇게 실갱이를 합니다.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보험회사 직원들, 심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다툼을 하죠. 그런데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전에 한참 다툰 그런 부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모른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을 다투다가 제가 아니 보험회사의 책임이나 어떤 담당자가 그런 걸 몰라서 되겠느냐 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월급쟁입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은 자기의 의사 또는 뭐 자기의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회사의 방침대로만 하는 월급쟁이라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담당이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로 그 사장이나 주를 대표해서 고객과 만나는 창구인데요. 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월급쟁이라서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모두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담당자라서 어떤 결정을 내주고 또는 조언을 해주길 바라는데 갑자기 월급쟁이이고 자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물러난다면 또다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다친 분이나 아니면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 이틀이 급한 경우가 많아서 빨리 도와드리고 싶지만 담당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뒤로 물러나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저는 사실 맡기신 분들 또는 상담하신 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소송이 되겠죠. 법률적 다툼이 되는데 이 법률적 다툼이라는 것이 물론 비용도 발생을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담당자들이 조금 뭔가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제 보험금을 잘 안 주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의 담당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독일에 나치가 가스 열차라고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을 그 태워서 그 효과적으로 이 유태인들을 살인하기 위해서 그 가스 열차를 운행을 하게 됐는데 이 가스 열차와 관련된 운행에 사인을 했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담당을 전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범이라고 잡혀온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월급쟁이다,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꼭 그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굉장히 급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오래 아프시고 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들이라면 그 긴 기간 동안 일을 못 하셨을 게 뻔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저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담당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그렇게 급하시면 소송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소송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못 하시거나 하게 되면 사실 생활비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건강할 때야 큰 돈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보험금을 잘 안 주는 회사들의 직업심사 담당자들이 주로 이제 쓰는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정리를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답하시면 소송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부분인데, 제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보험회사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회사의 심사 담당자들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심사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회사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의료 자문도 마찬가지겠죠. 이 심사 담당자들이 직접 진행을 하거나 의사를 만나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보험금을 잘 안 주는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이 심사 담당자들을 통해서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또는 갱신을 하실 때 내가 받을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쁜 보험회사, 보험금을 잘 안 주는 보험회사를 꼭 가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도 보험회사의 그 심사 직업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만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방심하셔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 너머에 있는 그 보험회사의 시스템을 꼭 관찰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 시원하게 이런 보험회사들이 꼭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영상이나 또 네이버에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험금을 정말 잘 안 주는 보험회사와 만나시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험과 관련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